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붕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자기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기와의 관계. 이 자기와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거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거나 제대로 자기와의 관계를 맺는 게 어떤 게 자기와 관계를 맺는 건지에 대해서 별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자기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이 되는 게 사실은 자기와의 관계 맺음이 어떤 관계로 시작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에도 직접적으로 바로 그게 나타나게 돼 있는데, 자기와의 관계가 잘못 맺어져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관계가 어긋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또 자기와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어떻게 작동되느냐 하면, 몸은 안정성과 유연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상반된 어떤 그 상황들을 늘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인지 조절을 통해서 판단을 하면서 그 대응하는 게 다른데, 먼저 몸은 안정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죠. 그래서 생명에 위협받지 않을 만한 가장 쾌적한 상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뇌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게 안정성을 우선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신경계라든지 파일럿 모드라든지 하는 이런 모드들이 어떻게 작동되느냐 하면, 그냥 저절로 알아서 그냥 그 모든 상황에 능수능란하게 알아서 그냥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면서 최대한 뇌에서 신경 안 쓰도록 웬만하면 우리의 몸은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게 돼 있고, 그리고 자율신경계 중심으로 몸의 상태를 최적화시켜 나가는 거에 아주 잘 맞춰져 있는 게 우리 몸의 한 기능이죠. 그래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뇌에서 작동하는 이 원리도 최적화 때문에 그렇게 작동되는 건데, 항상 그 뇌에서는 디폴트 모드라는 게 그냥 그 원래 초기 모드, 다시 말하면 기본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뇌의 기본 상태는 항상 자율주행 모드가 기본이다. 웬만하면 생각 안 하고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게 기본 상태인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뭔가 창의적이거나 창조를 한다든지 새로운 것들에 대응해서 뭔가를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그 시도가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또 유용성, 유연성을 따졌을 때 유연성을 또 우선한다 할 때 보면, 유용성이라고 하는 뭔가 내 몸에 더 유리하다 할 때는 또 유연하게 또 새로운 것들을 또 찾아서 움직이려고 하는 또 본성이 또 작동되죠. 이 두 가지가 상반되게 움직여요. 안정성과 유연성은.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드가, 하나는 유저 모드라고 하는 창조와 경험을 중심으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모드가 있고, 자율신경계와 파일럿 모드, 습관이나 루틴을 중심으로 그냥 웬만하면 고정적으로 생각 안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드가, 두 가지가 완전히 상반된 모드인데, 이럴 때마다 우리 그 뇌에서는 패턴 인식기가 작동이 돼요. 유형에 따라서 어떤 상황일 때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더라라고 하는 패턴들을 쭉 인식해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이 되뇌피질에 굉장히 많은 패턴 인식기가 수억 개가 넘게 작동되고 있는 게, 알고 보면 패턴 인식기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다. 유형별로 개별적 자아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패턴 인식기라고 하는 말이. 이럴 때는 이런 성질, 이런 감정, 이런 행동을 하는 나들이 다 따로따로 패턴에 따라서 인식되는 그 행동들의 유형이 다 다르게 작동되도록 하는 게 패턴 인식기라고 하는 게 되뇌피질에서 작동되는데, 이게 알고 보면 유형별로 다 개별적 자아다라고 보시면 그게 맞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그 뇌라고 할까, 우리의 몸이라고 할까, 이 속에 작동되는 이 자율주행 모드나
또는 수동 모드로, 유저 모드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또는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뭔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을 돌발적으로 하게 된다든지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패턴에 의해서 어떤 스위치가 눌러질 거냐는 것은 패턴에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할 때는 이런 자아가, 이런 내가 맡은 역할이야, 이건 내가 등장할 때야 하면서 이런 패턴의 자아가 등장하고, 또 다른 상황이 약간 미묘하게 바뀌면 또 다른 자아가 등장하고, 이러면서 수많은 나들이 내 안에서 때로는 대립하면서 서로가 자기의 그 에너지들을 분출하기 위해서 뇌에서 치열하게 영토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뇌가 각각의 개별적인 생명체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속 자기 회로가 연결되는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 회로들은 도태되면서 신경가소성의 원리에 따라서 얘들은 다 퇴화되고 소멸되고 위축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패턴 방식대로 움직여지도록 계속 자기의 성향을 고집하게 되는 그런 영토 싸움이 뇌 안에서는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항상 내 안에서 내가 싸우는 느낌을 받는 것 같은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와의 관계 맺음을 볼 때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자아가 하나인 상태에서 나는 늘 이래라고 하는 하나의 내 그 성향, 나의 기질, 나의 그 어떤 습관들이 딱 고정되어 있는 나의 인물 하나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대뇌 피질에 형성되지는 수억 개의 이 패턴 인식기라고 하는 수많은 자아들이 나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역할이 없나 보다 하고 점점 더 그 역할들을 축소시키거나 또는 이게 사그라들면서 없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요. 그래서 패턴 인식기가 자주 활성화되는 패턴들은 그 성향들이 계속 더 드러나면서 더 강하게 그런 성향들이 굳어지게 돼 있고, 그런 패턴 인식들을 안 쓰는 것들은 내 성격에 그런 성격이나 그런 그 기질이나 나의 그런 어떤 그 취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그게 이제 사용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의 그런 기질들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내 속에 수많은 자아들이라고 하는 그 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원자가 우리 몸 하나를 전체 원자라고 봤을 때 우리 몸 안에 핵이라고 하는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에 양성자들이라고 하는 강한 그 에너지들을 가진 양성자들이 안에서 자아들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자아가 알고 봤더니 한두 개가 아니라 수억 개가 넘게 자아가 있는데, 이런 자아들을 자주 쓰는 자아들은 얘가 패턴 인식기에 아주 왕성하게 그 성질을 다 드러내면서 나는 항상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 기질을 그때마다 즉각 출동하는 패턴 인식기로 쓰여져 있는 그런 상태가, 그것만 활성화되어 있으면 다른 자아들은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핵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럴 때 나만 아주 계속 쓰게 되면, 이런 내가 굳어지면, 물론 뭐 좋은 성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래 하면은 그걸로 굳어지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나의 기질들이 다 없어지는 느낌들을 우리가 한 번씩 보면 내가 이럴 때 이런 행동을 못하는 내가 난 참 원망스럽다, 자괴감이 든다 할 만큼 내 자신이 내가 미울 때가 있죠. 왜냐하면 상황은 급변하고 계속 플렉시블하게 여러 상황에 난 자유자재로 다른 기질을 가진 나들이 계속 대응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매사에 나는 얘 하나로 다 쓸래 하니까 다른 상황에는 얘가 안 맞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나와의 관계 맺음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알아차리면 내 속에 수많은 나들을 내가 골고루 잘 쓸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혜를 발동해서 내 속에 수많은 나들이 있으니까 나는 이럴 때 이런 자아를 써야지 하면서 내가 늘 그렇게 검색하면서 그런 자아를 꺼내야 되는가? 그러기에는 우리 속에 패턴 인식이라고 불려진 자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자아들을 일일이 내가 다 매 순간마다 선택해서 내가 출현시키기에는 등장하고자 하는 자아의 작동이 너무 빨리 삽시간에 등장하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자아가 허락도 안 받고 지가 먼저 나가버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만들어내려 그러면 우리가 나와의 관계 맺는 기술을 좀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내 나름대로 통치하면서 내 자아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잘 어떻게 다스리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핵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게 나도 모르게 패턴 인식기에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처럼 늘 얘가 앞서거니에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얘의 패턴대로만 움직여지는 그 성향, 다른 말은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이라고 하는 이런 성향에 내가 취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내가 통제하려고 들면 그런 성향에 강한 기질이 있는 개들이 먼저 나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서나 공자의 그 위령공편에서도 논어에서도 하는 말이 무위이치자,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스리는 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태상하지우지, 가장 높은 데 있는 존재는 그저 그가 있다는 것만 알게 할 뿐이다 하는 그런 존재감으로 내가 보좌에 앉아서 그냥 그저 지켜보기로 결정하고 보좌의 임금 자리에 내가 좌정해서 앉아만 있어주는 그런 강한 행력이라는 게 그때 나오거든요. 우주상수라고 하는 힘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엄청나게 큰 힘이 작동되는 것 같아도 우주의 상수라는 힘은 정말 없는 것과 같은 힘이다. 그래서 무위이치자 같은 그런 역할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다스리고 있는 위치에 자기 자리에 앉아만 있을 뿐인 그런 상태로 좌정하고 있으면 그때 강한 행력을 중심으로 이 수많은 자아들이 네가 옳다 네가 옳다 계속 자기 영토 싸움을 하고 있는 수많은 이 패턴 인식기들의 이 싸움을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지켜만 보면서 모든 게 다 옳다. 그래서 전부가 다 그럼 어때? 뭐 항상 옳아, 몰라, 괜찮아, 절대 잘못될 일 없어, 모든 게 다 너희들이 모두 다 내 식구야 이래가면서 그렇게 관조하는 자세로 쑥 빠져나와주면 그걸 명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자세로 저절로 조화로워지도록 나는 그냥 앉아만 있어주면 그때 뭐가 작동되냐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뇌의 허브망이 작동이 돼요. 어떤 한 사건이나 어떤 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늘 마음이 급하다 보면 항상 출현하던 그 자아, 그 패턴 인식기만 늘 등장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그 이제까지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이었다면 우리가 몰라 괜찮아 하고 그리고 그럼 어때 하고 그저 나는 관조만 해주겠다고, 나는 무위이치자야, 그냥 전체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든 나는 너희들이 결정을 따라주려고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드라이브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의식만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서 너희들이 모두가 다 한 식구야, 내 가족이야, 사랑하는 너희들은 다 형제들이야 이러면서 그냥 지켜만 보고만 있어줘도 얘들끼리 안에서 지지고 뻗고 영토 싸움을 하는 것 같아도 이때 저절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작동되면서 전체 허브망에서 다시 말하면 조화로움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이 패턴 인식기들을 삽시간에 통합해서 이걸 융합시킨 상태에서 그 상황에 딱 맞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전기 중화를 만들어내요. 내가 통제하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무위이치자가 딱 되는 그 순간 어떤 마음이 올라오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우린 모두 한 식구고 한 편이다 라고 딱 통합시켜주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이 뇌에서 허브망이 가동되면서 전체 패턴 인식기의 데이터들을 한순간에 취합을 해서 그렇게 대표 선수 하나를 그때 결정 내리는데, 이때 내리는 결정은 늘 고집부리던 힘센 애 누구 하나만 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되든 간에 그 한 명이 선택된 그 자체를 이 전체가 통일된 하나의 에너지를 내면서 그때 움직여지는 게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뭔가 하나의 마음이 생겨요. 그때 불쑥 드는 마음, 그 마음이 알고 보면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서 인정한 조화로운 상태에서 전체가 다 합의한 상태의 그때 결정이다. 그때 내린 결정들은 어긋남이 없어요.
그래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알고 보면 결합의 원리 중에 금속 결합의 원리하고도 닮아 있어요.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 같은 원자, 같은 원소다라고 하는, 우리가 다 같은 그 구성원들이라는 통일성을 가지고 수많은 원자들이 다 결합되어 있지만 하나의 전자만 딱 결합을 해도 전체 금속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그게 그 직장이나 조직의 원리처럼 그 하나가 결정되면, 대표가 결정하면 전체가 다 따라가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그 지극히 그 안 쓰이던 뭔가 하나가 이번에는 드라이브를 쥐고 뭘 하겠다라고 하면 전체가 다 그 결정에 따라주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작동 원리예요.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죠. 내가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얘만 귀하고 얘는 천하고 이 모든 것들의 분별식만 내려놓고 나는 그저 임금 자리에 앉아서 그래 내 새끼들 재밌게 잘 노네 이러고 지켜만 봐주면, 그때 내가 통제하려는 마음만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전체가 조화로운 상태에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작동된 통합된 통합장 에너지 안에서 그때 딱 맞는 그 누군가가 패턴 인식기에 딱 그 상황에 가장 지혜로운 경우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우리가 빠져나와 줄 때 나와의 관계 맺음이 제대로 된다. 내가 나를 어떻게 움직여서 잘, 나는 감정 조절도 잘하고 이성 조절도 잘하고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늘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 통제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를 늘 고단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럴 때 명상하는 자세라고 하는 깨어있는 자세, 알아차림의 자세가 되면 우리는 비로소 초유기체 상태, 초월적 자아 상태로 모든 걸 내다보면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전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아이들의 얘기들을 다 들어주는 엄마 같은 마음으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더 큰 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아와의, 나와의 관계 맺음이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자아들이 수많은 다 다른 패턴 인식기로 다른 성향의 자기들을 먼저 드러내려고 하는 애들의 얘기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싸워도, 그 싸우는 속에서 너는 내 새끼 아니야 라고 내가 가리는 애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항상 내 자식이 돼 있는 느낌으로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 전체를 묶어주는 강력한 강력으로서 핵융합을 시키는, 그때 우리는 그 초유기체, 다시 말하면 초월적 존재로서 내가 좌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의 관계가 맺어지는 걸 우리가 잘 훈련이 돼 있다 보면 나의 어떤 것도, 내가 어떤 다름도 다 그때마다 수용하면, 그래 항상 너는 오라, 그래 뭘 했든 간에 나는 너를 인정해야 하고 지켜봐주는 그런 자세로 내가 나를 상대라고 생각했을 때 존중해 주는 자세가 생기듯이, 이 관계가 기본 베이스가 되면 타인하고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그게 맺어져요. 우리가 가까운 상대들하고 왜 관계가 힘드냐 하면, 가까운, 좀 더 마음이 통하고 더 친밀해지면 질수록 이제 그때부터는 상대를 통제하려고 해요. 왜? 내 마음처럼 움직여지기를 내가 계속 내가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가 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까워지면 동일시하게 돼 있고, 그 동일시된 존재는 곧 나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통제를 해야만, 내 통제권 안에 있어야만 내가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 그래서 내 수족처럼 움직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까운 존재일수록 뭔가 명령조로, 또는 우리가 굉장히 뭔가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게, 알고 봤더니 통제하려고 하는 내 본성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내가 무의치자로 내가 더 큰 존재가 돼버리면 통제하려 하지 않고 네가 뭘 하든 항상 오라, 그래 네가 뭘 하든 나도 하면서 따라가주는 느낌으로 쭉 지켜보면, 관계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통제함으로써 그 사람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관계가 내가 잘 끌어가는 것 같다라는 착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개별성을 다 인정해주고 존중했더니 두 사람 사이에 관계에서 통합장이 일어나면서 가장 이 둘 사이에서 조화로운 뭔가 하모니가 일어날 만한 결정들을 나도 모르게 상대도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친한 사이일수록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네가 뭘 하든 그럼 어때 하고 봐줄 때 그 상대도 나에게도 똑같이 그런 에너지가 서로가 느껴지면서 합생하는,
내가 합성해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통제하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합생하면서 서로에게 시너지가 나는 그런 상생하는 에너지들이 뭔지를 서로가 그때부터 조화로움을 찾아내게 되더라. 통제하지 않을 때 가능하구나, 이게. 나와의 관계를 내가 맺는 요령을 익히고 나면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 그래서 오늘은 나와의 관계 맺음이라는 게 타인에게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차리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